첫 문장이 이런 문장이었거든요.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사실 저는 이게 평범한 질문이면서도 약간 쿡 찔리는 듯한 질문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제 주변에 그 좋게 다가와준 친구들이 있었고 그 친구들을 통해서 이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성격을 조금 더 극복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더 잘 다가갈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들어주는 사람으로서 나를 인식하게 된 게 내가 타인에게 진짜로 내 속을 터놓기 시작했을 때 그거를 자기가 인식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왜 그러셨어요? 어떤 부분에서 가장 좀 깊은 영감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니까 그때 문득 든 생각이 이제 나에게 데미안이라는 사람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좀 뒤집어가지고 내가 누구 인생에서 그래서 데미안이었던 적은 있었나라고 생각해보면 또 그 질문에 답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인터넷이나 뭐 영상 같은 다른 매체들보다 책이라는 매체가 내 생각이 들어갈 틈이 있어서 아니면은 좋다라고 야, 과거에 이제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을 때 나는 이렇게 행동했는데 여기서 주인공은 저렇게 행동을 하네. 그럼 나는 여기서 얼마 정도까지 이제 비슷하게 배울 수 있을까? 따라할 수 있을까? 나에게 빡독이란? 이거를 진짜 어제 자기 전까지 고민을 했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제가 모르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한 권의 책을 읽은 것 같은 수많은 이제 책이 쌓여 있는 서재라.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이 있나요? 저는 예전부터 감정을 잘 숨기지 못해서 조금만 슬픈 것을 봐도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어릴 때는 부끄러움이 많아서 최대한 혼자서 감정을 풀어왔는데 최근에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이 돼서 또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성인이 되고 생각을 해보니 저는 감정에 예민한 것 같아요. 쉽게 울기도 하고 쉽게 웃기도 하죠. 이렇게 살다 보니 솔직하게 제 마음을 표현하며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친구들이나 가족들 고민 상담을 여러 번 하면서 저도 되돌아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솔직한 삶을 들어볼 수 있었어요. 저랑 이야기했던 많은 분들은 거의 똑같은 말을 했어요.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됐었다고. 우리가 흔히 인복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시기와 운이 있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귀인 같은 운명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 삶의 시기에 따라 저를 이끌어준 사람, 귀인들을 만났어요. 그때 당시에는 잘 모르고 지나쳤지만 시간이 지나 곱씹어 보면 내가 살아가는데 많은 변화를 준 친구들, 지인들이 있었어요. 내가 부족했던 것들을 알려주기도 하고 해결할 수 있게 도움을 줬어요. 다만 그 당시에 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점이 아쉬워요. 다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참 고마웠다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귀인을 만나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건 한 책 덕분이었습니다. 제목만으로도 유명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대학교 때 우연히 읽게 됐는데 제 인생에서 중요한 책이 되었어요. 제목의 데미안은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 싱클레어를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싱클레어가 자존심 때문에 한 작은 거짓말로 시작된 안 좋은 관계를 해결해주면서 둘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 뒤로도 안 좋은 길로 빠질 때 데미안은 그를 도와주게 되죠. 상황은 다르지만 어릴 때부터 고민이었던 성격을 조금씩 풀어준 것은 제 곁에 있던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성격을 통해 주변에 좋은 영향을 주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우리 인터뷰어님께서 주신 질문은 여기까지만 읽어보았습니다. 지금 이 사연의 주인공이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김이환님이신데요.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7살 김이환이라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보내주신 사연 저도 잘 읽었고요. 사실 어렸을 적에 그렇게 예민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또 용기 내서 자리에 올라와 주셔서 또 너무 그것도 감동적이었어요. 네, 이후로도 조금 더 사연이 남아 있는데 제가 이환님 목소리로 듣고 싶어서 그 부분 좀 남겨놨거든요. 이번에는 이환님 목소리로 직접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힘들 때 사람을 통해 해결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찬가지로 또 다른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와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은 느리지만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영상 매체나 인터넷의 글로 빠르게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짧은 시간에 많고 다양한 정보를 마주하다 보니 저의 생각이 들어갈 틈이 좁습니다. 책은 천천히 나에게 다가오면서 말을 걸어옵니다. 소설은 주인공의 상황이나 경험을, 에세이는 저자의 에피소드와 그에 대한 생각을 통해 조금씩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말해줍니다. 느리지만 온전히 한 사람의 이야기, 생각만을 받으며 연결되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 사이에는 읽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추가될 수 있는 틈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 이렇게 생각과 행동을 하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조금 바꿔서 나에게 맞게 수정을 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물론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으며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책을 읽고 대화하는 과정이 결국 나와 대화를 하기 위한 소재를 주고 시간을 만들어 줍니다. 다른 매체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확연한 차이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을 통해 지금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좋은 사람임을 알게 해준 것은 다름 아닌 책이었습니다. 책을 통해 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내가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고민이 있다면 믿을 수 있는 누군가와 대화를 해보세요. 아직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책과 대화를 하면서 저자, 더 나아가서 나와 이야기해보세요. 어떤 책이라도 괜찮습니다. 책은 이를 위한 수단이기에 본인이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것이면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책을 통해 좋은 감정을 받을 수 있길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유아님이 여러분들께 이제 이야기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써주신 글이에요. 첫 문장이 이런 문장이었거든요.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사실 저는 이게 평범한 질문이면서도 약간 쿡 찔리는 듯한 질문이었다고 생각해요. 이 단어로, 이 문장으로 이 이야기를 털어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제 직업은 뭐 고민과 관련된 직업은 전혀 아니고 이제 개발자로 일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옛날부터 제 자신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해왔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제 적지만 이제 주변 분들의 조금씩 도움을 줄 수 있는,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렸을 적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감정이 굉장히 예민하고, 그래서 많이 울고 웃다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털어놓는 존재가 되었다고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빡독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 이 빡독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성향이 대체적으로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다 굉장히 자기 감정에 어느 정도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고 그 자기 자아를 찾아가시려는 분들이고, 그래서 누구보다 나 자신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관심이 많은 분들이 보통은 이렇게 책과 사람에게 빠져드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마 이완님도 그런 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렸을 때는 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저는 예전부터 초등학교 때는 너무 소심해서 이제 친구를 잘 사귀지도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에는 제 형이나 다른 친구들은 굉장히 활발하고 친구들이 많은 거 보면 항상 부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제 성격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제 주변에 그 좋게 다가와준 친구들이 있었고 그 친구들을 통해서 이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성격을 조금 더 극복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더 잘 다가갈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는 사실 최근까지도 그 걱정을 했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도 정말 소심하고 막 어디 가서 말 한마디 못하는 성격이어가지고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나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주변 지인들 그리고 책에서 진짜 많이 좀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들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좀 힘을 얻었었거든요. 지금 어떤 이완님이 이렇게 자라오면서 이런 성격으로 이제 어른이 되셨잖아요. 이런 성격이 어떠세요? 주변인들한테 좀 좋은 작용을 하는 것 같으세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음. 그때 소심했던 성격이 이제는 잘 들어주는 사람으로 이제 음. 저를 만들어 줬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바뀌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주변에서도 음. 소소한 고민일 수도 있고 조금 힘든 고민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듣게 되는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처음에 안 익숙할 때는 이제 답변을 해줘야 되겠다, 이제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이제 좀 많이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오히려 이제 온전히 들어주고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 대상이 돼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나에게도 그 사람이 좋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까 저희가 이제 잠깐 위에서 이야기를 나눴을 때 제가 그 얘기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들어주는 사람으로서 나를 인식하게 된 게 내가 타인에게 진짜로 내 속을 터놓기 시작했을 때 그거를 자기가 인식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도 상호작용인 거잖아요. 나는 들어만 줘서 몰랐다가 내가 말하는 순간 내가 지금껏 들어주는 일도 하고 있었구나. 내 대화를 지금 들어주고 있는 상대가 있구나. 이런 걸 좀 자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완님이 그런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단단한 사람인 것 같다고 느껴졌고 이렇게 단단한 사람이 되려면 주변에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주변에 어때요? 좋은 사람들이 좀 생각나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 제가 사실 여기서 똑같이 말씀해 주신 음. 것처럼 이제 제가 알게 된 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게 됨으로써 알게 됐거든요. 제가 이제 취직을 하고 이제 사회생활이나 이제 사람을 대하는 게 이제 힘들었을 때 그런 것들을 혼자서 해결할 방법을 찾질 못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친한 형이 있었는데 정말 그 오열하면서 막 그분 앞에서 울면서 고민을 막 토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면은 그렇게까지 할 고민이었나 싶기도 한데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이제 저에게도 굉장히 이제 생각이 정리가 되는 계기가 됐고 이제 그분과도 오히려 이제 관계가 더 단단해지는 그런 관계가 이제 몇 번 있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됐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상호작용 속에서 서로의 그런 상담자로서의 역할이 좀 커져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아까도 리허설하면서 이 질문하면서 되게 웃었잖아요. 저희가 어떤 질문을 드렸었냐면 지금 그 좋은 영향을 주셨던 형 분께 여기서 영상 편지를 한번 써보아라 이런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너무 쑥스러워하시면서 영상 편지를 아까 남겨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뭐라 그러죠? 귀엽기도 하고 너무 진솔하기도 해서 꼭 이거를 영상으로 남겨서 이 형님 분께 그 클립을 전달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그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한번 이야기를 영상 편지를 한번 저쪽을 카메라를 보고 따스운 눈빛으로 한번 남겨주시면 어떨까. 네. 지금 음악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네. 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쑥스러운데 그분 이름이 최병철이거든요. 네, 병철이 형 부산에서부터 이제 서울까지 이제 2년 동안 이제 관계가 오래됐는데 많이 힘들 때 잘 받아줘서 너무 고마웠고 앞으로도 다 잘 돼서 더 좋게 성장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거 여러분 저랑 비슷한 연배이신 분들 아실 텐데 그 TV는 사랑하실 거라고 이렇게 하면 이제 저기서 병철이 형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병철이 형 이러면서 예, 너무 좋습니다. 이거 나중에 꼭 보내주세요. 병철이 아. 형님께. 네. 아까 저희가 이제 글 읽으면서 데미안을 감동 깊게 읽으셨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서도 우리 지연님께서 데미안 얘기 나오니까 너무 좋으셔가지고 어제 필사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데미안을 인생책으로 꼽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왜 그러셨어요? 어떤 부분에서 가장 좀 깊은 영감을 받으신 거예요? 사실 이제 데미안을 처음 읽었던 건 이제 대학교 때 처음 읽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읽을 때는 이제 좀 어렵기도 했지만 그냥 좋은 책 같았다라는 느낌이었어요. 같았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니까 음. 그때 문득 든 생각이 이제 나에게 데미안이라는 사람이 있었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이 하면서 이제 옛날에 나의 모습들, 나를 도와준 내 주변의 사람들 생각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저에게는 운이 좋게도 굉장히 좀 많이 있었어서 제 성격을 많이 바꿔주는데 도와줬고 제 인간관계를 바꾸는데 많이 도와줬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 저에게 이제 데미안이 굉장히 이제 인생책으로 뽑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은 데미안을 읽으시면은 그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 인생에서 데미안 같은 사람이 누가 있었는가 돌아보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여러 명이 떠올랐는데 이거를 좀 뒤집어가지고 내가 누구 인생에서 그래서 데미안이었던 적은 있었나라고 생각해 보면 또 그 질문에 답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데미안은 약간 그렇게 두 번 읽게 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들 중에 또 댓글로 되게 좋아해 주셨던 말이 뭐였냐면 인터넷이나 뭐 영상 같은 다른 매체들보다 책이라는 매체가 내 생각이 들어갈 틈이 있어서 좋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를 되게 많이 좋아해 주셨거든요. 공감해 주셨고 요즘에는 좀 어떠세요? 어떤 책 속에 좀 이렇게 틈을 개입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서울에 올라오면서 비슷하게 이제 힘든 이제 인간관계나 이제 환경이 아주 달라지면서 새롭게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책을 좀 많이 읽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을 좀 재밌게 이제 좋게 재밌나요? 읽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은 이제 덕이랑 이제 행복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 철학책인데 이 책은 철학책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굉장히 좋게 읽어서 읽으면서 정말 많이 멈추고 많이 적게 되고 많이 밑줄을 긋게 되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책에서 제 관통하는 주제는 이제 중용 뭐 이런 행복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는 좀 힘들었는데 근데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면 더 좋을지 아니면 또 행복은 어떤 것이고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또 많이 생각하게 해줬습니다. 이게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제목이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다 그러면 약간 쫄리는 기분이 들어요. 이 기분 뭔지 다 아실 텐데 이거 분량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그 책이? 원래 분량은 이제 한 6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제가 권이라고요? 봤던 거는 이제 서울대 교수님이 이제 축약본으로 이제 정리해 주신 걸로 네네네. 봐서 그래서 잘 읽을 수 있었어요. 좀 쉬운 버전이 있군요. 네. 한번 찾아서 또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어떤 좋은 삶, 좋은 인생으로 네. 사는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제 뭐 덕이라는 건 나오는데 이제 결국에 지금 말로 표현하면은 더 좋게 사는 법, 더 옳게? 네, 옳게 산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음. 더 올바르게 사는 법, 아. 더 좋게 사는 법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도 좋았지만 사실 행복에 대해서 많이 떠올라서 이 책이 더 좋았어요. 그렇군요. 저희가 뭐 좋은 삶, 좋은 인생,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니코마코스 윤리학과는 별개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좋은 사람, 좋은 인생의 정의?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으로 이제 좋은 삶이라고 하면은 음. 좋아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 음. 생각을 해요. 이제 여기 모이신 분들은 책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이제 제 주변이나 이제 친구들을 보면은 취미가 없어서 고민인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취미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음. 쉴 때도 잘 못 쉬는 경우가 있다고 음. 생각하거든요. 이제 음.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이제 일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나 힘든 음. 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휴식을 어떻게 잘 쉴 수 있는지에 음. 대해서 알면은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더 좋은 아. 삶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좋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까 이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이완님이 개발자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개발자분들이 저는 상당히 바쁜 일이라고 알고 있어요. 뭐 안 바쁜 일이 없겠지만. 근데 그 와중에 또 책을 이렇게 다독하시고 나름대로 책에서 휴식 시간을 찾아가고 계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여기 와 계신 분들도 개별적으로 다 일을 하고 계실 거고 상당히 바쁜 시간들을 쪼개서 책을 읽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그 노하우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책을 잘 즐기는 노하우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을 때 음. 제 삶과 많이 비교라고 하면 좀 그렇고 많이 떠올리면서 읽거든요. 이제 특히 이제 소설 같은 걸 읽을 때는 주인공이 처한 상황, 그때 하는 행동들을 이제 내가 거기서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또 떠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과거에 이제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을 때 나는 이렇게 행동했는데 여기서 주인공은 저렇게 행동을 하네. 나는 여기서 얼마 정도까지 이제 비슷하게 배울 수 있을까? 뭐 따라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면서 읽어요. 이제 그러면 그렇게 읽으면 좀 느릴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읽으면서 이제 과거의 예전의 나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또 파악할 수 있고 그때 감정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되새기게 되는 효과를 좀 얻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지금의 현재의 나에 대해서도 더 이제 생각하게 되고 뭐 그런 쪽으로 저는 좀 많이 읽는 편. 굉장히 밀도 있는 독서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아요. 아까 정재승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들인 시간에 비해서 내가 노력을 기울이고 거기서 남는 것들을 취하는 거가 밀도 있는 독서라고 한다면 위원님이 그런 독서를 아주 잘 해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 아마 그래도 조금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있으시다면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게 이제 고민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누군가에게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사람마다 이제 성향이 다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도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절대적으로 이제 더 좋은 답이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진 않거든요. 이제 대신에 아직 고민이 있는데 해결책을 찾고 있는 분들, 찾지 못하신 분들에게 하나의 선택지가 되어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사실 빡독에 오신 분들은 서로가 서로한테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전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이 질문은 제가 너무 어려워서 약간 두드러기가 나는 질문인데요. 나에게 빡독이란? 이거를 진짜 어제 자기 전까지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고민을 하면서 이제 딱 하나의 단어로 이제 생각을 한 건 이제 서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제가 책을 읽을 때 이제 이야기에 되게 집중해서 많이 읽는 편인데 빡독을 통해서 오늘 와주신 명사분들이나 아니면은 제가 이제 빡독 X 같은 독서 모임을 통해서도 네. 이제 다른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제가 모르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한 권의 책을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제가 몰랐던 것들을 더 많이 알 수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생각의 범위를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많은 이제 책이 쌓여 있는 서재랑 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했습니다. 너무 멋진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원님이었습니다. 얘기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인상 깊습니다. 사실 어디서 나온 문장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인간은 한 권의 책과 같다라는 이야기가 떠오르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저희도 이렇게 지금 다 우연찮게 같은 책장에 꽂혀 있는 책이고 이 빡독이란 공간이 서재라는 말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좋은 얘기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